네, 본박싱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소담수담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를 향한 테러, 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 그리고 뭐 여당의 반응 이런 거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박싱에서는 그래도 이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막 그렇게 심오한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놓은 놀랍게도 작년과 적응 능력 좋은데. 그렇죠.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예. 단어 꼴랑 2개인데 그거 못 써먹으면 뭐 바보죠 그게. 심오함은 예. 그렇다 치고 복잡함이라는 네. 단어에도 적응 못하면 좀 문제 있죠. 네. 아무튼 심지어는 작년하고 크게 다를 바도 없는 그 신년사 대통령 신년사를 그래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빨리 후딱후딱 하고 지나갈 텐데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면서도 역시 똑같은 말을 또한 도대체 1년에 이 말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으로 카르텔 관련 대통령 발언을 먼저 볼 텐데요. 예,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가 전폐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왔다라고 하면서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 아 나는 이 얘기 이게 신년사 저도 원치 않게 여러 번 들었는데요. 네.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거잖아요. 틀린 얘기를 하면 그건 틀려요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뭔가 대단히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과 정부 보조금 부정사용, 특정 산업 독가 전폐 이걸 뭘 혁파를 했단 말이에요. 겨우 그 시민단체 몇 개 때려잡은 거 가지고 지금 그렇죠. 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과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을 지난 1년간 정부가 네. 자기네 말로 이제 타파를 했다는 이권 카르텔이 결국에는 시민단체 몇몇 곳에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해낸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역시 감사를 대대적으로 벌여가지고 부정한 불법 정황들을 밝혀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도 우리가 몇 번을 다뤘습니다만 본인이 말하는 카르텔이 구체적으로 뭔지 얘기를 안 해줍니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추정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시민단체 그리고 태양광 등 지난 정부 주력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주로 얘기한 게 이제 입시 카르텔. 네. 네. 사교육 카르텔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그런 이제 뭐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지역에서나 이런 거에서 있었던 뭐 일종의 카르텔. 이거 그냥 꼬투리 잡기였지 않습니까? 태양광사업. 그다음에 뭐 LH나 이런 데 있는 데 같은 이제 뭔가 그 개발 사업에 관련된 카르텔. 네. 그다음에 노조 같은 노조 거. 카르텔. 네. 뭐 시민단체. 네. 그다음에 R&D 카르텔. 뭐 화물연대라든지. 네. 예. 뭐 여기저기 다 건드렸어요. 네. 그런데 왜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카르텔이라는 용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가요? 너무 네. 간단한 안 맞아요. 너무 간단한 데도 아닙니까? 그거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이름을 붙일 만한 네. 사이즈가 대상들은 피해가고 왜 이걸 건드리냐는 거야. 그렇죠. 예. 카르텔이라고 붙일 만한 좀 산업 규모가요. 네. 네. 예.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규정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독과점과 또 어떤 독점이나 이런 폐해들을 만들어낼 만한 이권 어떤 집합이잖아요. 네. 그 정도면은 경제학적으로 정의 가능한 형태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냥 대충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런 마약상들 때려잡는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면 대통령 정도가 되면 카르텔 큰 카르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카르텔을 건드려야지. 그렇죠. 그 카르텔을 왜 얘기 안 하냐? 네. 눈에 이만한 게 있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만한 거만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요만한 안 거만. 보여요? 안 보여? 저 안 보여요? 막 이래도 여기 있다고 막 이러는 거라고. 네. 네. 이게 웃기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그리고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안 한 얘기 있죠. 음. 마약. 이거 단어 들어가면 노딱 붙으니까 보약이라고 바꿔서 얘기해요. 네. 보약과의 전쟁에서 승리 뭐 이런 얘기 작년에 아주 기운차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꺼냈다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또 안 했어요. 그렇죠. 최근에 사건이 또 있었으니까 네. 네. 네, 피해가는 거. 그럴 때 또 피해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정작 정말 카르텔에 갑하는 것들은 보이는데도 얘기를 안 한다. 이 부분이 네. 하나 있고 아까 어떤 분이 또 얘기해 주셨는데 패거리 카르텔이라는 말이 되느냐. 이번에 네. 새로 생긴 거예요. 네. 패거리는 새로 붙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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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거리가 또 붙고 그리고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 네. 카르텔이 원래 부패한 거예요. 네. 이익 동맹이기 때문에. 그냥 카르텔 한 단어로 끝나는 거를 세 개로 늘려놓은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럴까? 네.
내용이 없으면 네. 자꾸 수식어를 붙여요. 맞아요. 원래 내용이 실체가 없으면 수식어를 붙이게 돼 있고 수식어가 동어 반복이더라도 계속해서 그거를 덕게 붙여버립니다. 이게 글 못 쓰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네. 맞습니다. 전형적인. 네. 예. 이런 건 F 그냥 나갑니다. 만약에 네. 이게 이렇게 왜 입술을 F에 트라우마 있나 보네. 아니 뉴스레터를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아, 아니에요. 보건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니, 보고리는 네. 뭐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이제 글을 한번 써보고 말입니다. 신년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한번 써보고 예. 한번 확인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걸러내는 게 이거거든요. 예. 불필요한 맞아. 어조사라든지 빼기도 접속사 이런 것들 빼는 거예요. 상관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을 빼는. 원래 모든 문장은 짧고 간결하고 명료할수록 좋은 문장이니까. 근데 이거는 누군가가 써줬을 수도 있고 본인이 썼을 수도 있고 몇 번이고 탈고를 했을 거란 말이죠. 탈골? 탈고 탈고를 하고 싶기는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심리가 느껴져요. 네, 네. 네. 탈고를 몇 번을 했을 건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이라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집하는 단어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누군가 지웠을 수 있는데 아 이건 살려야 돼 그러면서. 제가 저기 그 지금도 영어를 뭐 이렇게 썩 잘하진 못하지만 네. 이렇게 외국 유학 가가지고 네. 처음으로 처음으로 영어 못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거의 뭐 말 못하는 사람.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생전 처음 보는 나를 발견했어요. 몇 개의 단어만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 내가 꽂혀 있고 확실하게 이거는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이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설명을 못 하니까 계속 그 개념화만 계속 반복하고. 어쨌든 그것도 맞는 말이니까 이상하게. 어쨌든 그래도 그건 예. 핵심적인 말은 예, 말이니까. 예.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진짜 몇 개 안 되는 단어 가지고 조합해서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 와중에 피해야 될 것도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부정도 이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분명히 영부인 생각이 날 거란 말이에요. 영부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김건희 씨 생각이 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그냥 뭉뚱그려 넘어가 버려. 네. 필사적으로 피하고 그냥 이만한 거 피하는 거. 네. 계속 피하고 그러니까 요만한 것만 잡아가지고 요 나쁜 놈 죽일 놈 막 이러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저희 카르텔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카르텔 하면 적어도 독점과 담합을 일삼는 대기업 집단 정도 돼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아니면은 아까 잠깐 우리 마약도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는 그 마약 범죄 집단들끼리의 카르텔. 뭐 이 정도는 콜롬비아에 돼야 있는 되는 진짜 거고. 마약 범죄 집단. 네, 뭐 그런데 이 정도. 지금 노조, 시민단체, 입시학원 이 정도의 일부 탈법 또는 불법을 자꾸 부각하는 것은 네. 진짜 카르텔을 안 보이게 하려고. 네.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심지어 그 카르텔이라고 말한 것도 때려잡았느냐 하면은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변죽만 울리는 거죠. 네. 아 노조는 때려잡았습니다. 노조는 때려잡았죠. 노조는 왜냐면 현상적으로 바로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냥 힘을 동원할 수 있어요. 때려잡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가령 예를 들어 입시 카르텔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이번에 불수능 때문에 지금 재수학원들 난리 났습니다. 논았어요 완전히. 그렇죠. 오히려 몇몇 그 약간 혐의자들 잡고. 네. 세무조사했습니다. 네. 네, 마음에 안 몇몇 드는- 학원들 세무조사하고. 네. 네. 그거 근데 그것도 카르텔 타파라고 하기에는 그 진짜 여러분들이 보기엔 뭐 우리나라 그 수능에 관련된 사교육 시장 엄청 큰 시장으로 보이겠지만 네. 시장 다루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보기에는 이게 진짜로 작은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거기서 부패도 있을 수 있고 이권 담합도 있을 수 있죠. 카르텔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크기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크기도 크기지만 이거 너무 부터 딥하게 들어가면 사실 의미가 좀 없긴 한데 사실 정부가 그때 밝혀낸 게 뭐냐면요. 수능 출제를 했던 분이 학원에 문제를 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몇 개 잡아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마 제 기억에 10여 건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게 네. 카르텔 범죄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카르텔이라 이름 붙인 거 자체가 그냥 개인의 범죄지 그거. 개인의 범죄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나라에는 아마 인도에 있는 신만큼이나 많은 카르텔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카르텔의 나라가 돼요. 카르텔의 나라가. 카르텔의 나라야. 그러네. 이렇게 따지면 조기 축구에도 카르텔이야. 뭐 지들이 뭔데 왜 뭐 운동장 독점하고 쓰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물론 조기 축구에는 다 허락 받고 씁니다 운동장. 네. 아무튼 오늘도 명확하게 카르텔의 의미에 대해 우리 대통령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카르텔의 의미는 아주 잘 알고 가시겠어요. 네. 아, 이거 몰라도 되는 거라고 이거. 씨. 그리고 이제 우리 봉우리가 물론 진행을 해야 되지만 약간 곁다리 얘기도 재밌으시라고 하면 네. 네. 이봉 활동가가 네. 나왔었던 우리 점심 프로그램 있잖아요 KBS. 아 예. 예. 제가 되게 라디오를 그래도 가끔씩 계속 듣는데 네. 진짜로 라디오가 들을 게 없어졌어요. 아. 그전에도 전 라디오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시사 라디오가 저는 제 기준에는 별로여서 그냥 괜찮은 것만 몇 개, 예를 들어 시영이 평론가 하실 때라든가 그럴 때 네. 들었었는데
변창 소장이 하면서부터는 사실 별로였지만 네. 그래도 우리 이봉 활동가가 나와서 하는 것라든가 이런 건 꽤 들을만했거든요. 그럼요. 지적하는 맛도 있고. 예, 네. 지적하는 맛, 예, 성장해가는 거 보는 맛도 있고. 아, 그럼요. 예. 근데 놀리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와, 요 며칠간은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 리포팅이 안 돼. 두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네. 리포팅이 안 돼. 중간에 소리도 엄청 비고 네. 마가 어쩐다고 하죠. 네.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네. 물론 뭐 초차라서 이제 뭐 당황해서 그런 걸 수 있었지만 옛날에 라디오라면 그거 절대 그렇게 못 하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사회자가 메꿔줘야 돼. 사회자 또 못 메꿔. 아하. 야, 이거는 진짜 너무나 들을 게 없어서 듣지만 네. 야, 진짜 우리 이봉호 활동가가 난 자리가 아, 크다. 크다. 아. 이봉호가 그래도 난 놈이구나.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 와중에 그래도 내가 그 사람보단 잘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훨씬 잘하죠. 이게요. 방송계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내 후임자가 정말 못할 때입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이거 완전 복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뉴스레터 아주 뭐 나도 뭐 같은 말 반복하고 길게 한다 이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다행이다. 네. 그거는 확실하게 질적 차이가 나요. 네. 네. 그동안 교수님께서 봉우리를 정말 철저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근데 그거 안 하시겠대잖아요. 나는 성장이 끝났어요 이제. 안 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 피터팬 봉우리로 부를까? 예. 아, 그럴까요? 놀려야 성장이 없어. 성장. 예. 예, 놀려야 성장한다. 네. 예. 복채를 내라고? 왜 복채를 내요 제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네. 점쳐줬어요. 왜 복제야?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른 발언들도 좀 볼 텐데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두 분의 감상 한 마디씩만 듣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당연히 지난해 한 해간의 정부 공적으로 건전재정을 강조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건전재정을 원칙으로 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물가를 잡고 국가 신인도를 유지했고 기업들 인센티브도 지원을 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 투자 여력을 높였다. 이게 바로 우리 정부가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둔 결과다. 그러니까 이 말도 너무 웃긴 게 네.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대. 그래서 고용과 투자가 늘어났냐고. 그것도 문제죠. 예, 법인세 인하를 했지만 고용과 투자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고용은 아예 없고 이제 예. 투자 어디 했는데요? 특히 기업의 국내 투자가 많이 줄었죠. 혹시 미국에 공장 지어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그나마라도 전 이해를 해요. 네.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그렇지. 높였으니까. 직접 높였다고 한 건 아니니까. 예, 여력이니까 여력은 뭔가 투자할 만한 잔여물들이 좀 더 많이 생겼다 이런 뜻이죠. 세이빙 당연히 파워가. 생겼겠지. 네. 네. 생겼겠죠 당연히. 그게 실제로 이어졌느냐는 이제 거부님 말씀처럼 아니지만 네. 근데요. 그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 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박살났잖아요. 네. 재정 여력 없어요. 네. 세수결손만 60조. 네. 네. 예. 지금 여력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네. 그럼 재정 여력을 무슨 말로 쓴 걸까? 그렇죠? 네. 원래 재정이라고 하는 건 남으면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적자 흑자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여력이란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웃긴 말이고요. 재정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이제 빵원이 되는 게 제일 좋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연말에. 재정의 여력? 네. 아니 예산 안대로 해서 법령으로 이게 정한 걸 가지고 쓰는 건데 그러니까 다 썼어야지. 예. 예. 여력이 있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여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안 기본적으로. 썼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지. 네. 그건 문제가 예전에 그 왜 강서구청장 선거 이런 거 할 때 뭐 얼마 아꼈다 뭐 이런 아, 얘기하고 김태우 후보.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고. 굉장히 얘기했었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재정학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공공재정은 전혀 달라요. 기업재정은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근데 재정에서 여력이란 말을 쓴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틀린 말이고요. 네. 두 번째 그걸 쓸 수 있다고 쳐도 여력이 생길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네. 계속해서 지금 뭔가 적자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줄이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산 규모 키우려고 안 할 뿐이지 그렇죠. 커요. 네. 네. 그걸 그러니까 잘 쓰냐 못 쓰냐 문제가 중요한데 재정 여력이다? 그렇죠. 그 쓸만한 구석이 없거든. 아, 생각해보니까 맨날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어갔다 그러면서 1,000조 맞나요? 네. 막 맨날 문재인 정부 탓하잖아요. 가구당 부채도 맨날 얘기하죠. 네. 네. 그런데 이럴 때는 또 재정 여력이 남았다고 홍보를 하네. 그러고 이분 보니까. 지금 본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이럴 수는 없고. 그리고 사실 민생을 중심에 두고 재정 정책을 편다 그러면 사실 긴축보다는 네. 사실 확대 재정이 돼야 됩니다. 아 그리고 네. 민생을 중심에 두는데 법인세는 왜 인하합니까? 그렇죠. 민생하고 법인세 인하가 또 조금 안 맞기도 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재정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거예요. 네. 재정은 여력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말대로 굳이 말하면 여력을 쓰면 재정을 확장해야 되죠. 네. 쓸게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긴축하는 쪽에 좀 더 가까운 거잖아요. 긴축도 큰 긴축도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이상하게 써서 문제인 거죠. 예산 배치나 이런 것들이 네. 여기 빼가지고 이상한 데 쓰고 이래서 문제인 거잖아요. 재정은 우선순위가 언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굳이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국가 부채 규모가 점점 커지는 추세에 있었는데 그 추세를 좀 줄임으로써 시간을 확보한 거죠. 예. 국가 부채가 너무 빨리 늘지 않도록 하는 시간적 여력을 확보한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굳이 제가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애써 이해해 주자면 이 적자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시간적 압박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줄이고 그램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거 이건 있을 수가 있죠. 네. 예. 근데 재정 여력이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그러니까 이 단어의 조합을 아예 잘못했잖아요. 네. 써선 안 될 단어를 써버린 겁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한 발언들이 한참 남아 있는데 이게 벌써 건전재정부터 이렇게 자, 덜컥덜컥거리면 빨리빨리 갑시다. 자, 부동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네. 괜히 많이 준비해왔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잘 관리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대단히 좀 민망한 게 이 얘기를 하기 3일 전에 네. 태영건설이 네. 네, 워크아웃을 부동산 PF 돈을 못 갚아서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3일 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보유세 인하, 양도세 인하 다 이미 부동산 정책에서는 주요한 정책이 바로 그런 세제 인하라는 점도 사실 현 정부 그리고 도심에 지금 집을 공급하겠다가 그러면서 하는 게 재건축 규제 완화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연 이게 지금 맞는 것이냐 계속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재건축 규제 완화 이거 정말 잘못된 말이고 어차피 책임지지도 않을 말인데 나 이 말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거는 이제 공정함을 위해서 필요한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태형이나 이런 데 때문에 100조, 200조씩 이제 투자 들어간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안 좋다, 좋다로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 자체는. 근데 그거를 국민 돈 100조를 뺏었다라든가 세금 100조를 투여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네. 예. 세금에서 그렇게 못하면 600조에서 100조를 뺀다는 6분의 1을 빼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요. 네네. 그건 별개의 재정이 있어요. 별개의 어떤 그 변통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여되는 건 아니다. 다만 리스크는 세금이 안게 되죠. 그렇죠. 예. 그 그게 부분에 문제죠.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부동산 지금 태영건설 최대 주주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이거든요. 거의 대표자예요 채권단 중에. 산업은행은 아시다시피 국책은행입니다. 당연히 산업은행에 부담이 생기면 당연히 국가 재정에도 영향. 당연하죠.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거를 위한 이제 기타 이제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네. 예. 아 여기서 쓰려고 여력을 그렇죠. 미리 쌓아놨나? 자, 부동산 정책은 이렇고요. 바로 넘어가서 한 마디만 더 합시다. 네네네. 국민들이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 얘기는요. 일단은 전세 사기부터 해결하고 나서 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뉴스에 네. 썼습니다. 전세 사기로 사람이 몇이 죽었는데 지금 그거는 모른 척하고 이런 뭐 1인 2인 가구에만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 이런 얘기를 왜 그런 주택들에서 전세 사기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네. 말씀해주신 김에 그냥 부동산 관련 발언 하나 더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하도록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들을 철폐해서 정상화를 시켰다.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다. 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황당한 발언이 맨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 게 국민 부담을 줄였다. 이게 국민 부담이 아니고 소수의 국민들의 부담만 줄여졌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 평범한 국민들이 봤던 부동산 시장의 대표 사건은 전세 사기였다. 네. 네, 이런 점도 그렇고 이념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은 보유세를 완화해 주는 건 보유세를 낮춰 주는 건 이념적인 게 아닌 건가? 우리가 이런 얘기 또 저번에도 했었죠. 그렇죠.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3대 개혁. 별거 없습니다. 열심히 했다. 잘했다. 내년 이번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아시겠지만 저희 얘기 많이 했습니다. 노동개혁 하고자 하는 게 주 69시간제 이런 거라는 거 얘기 네. 많이 했고 연금개혁 하나도 된 게 없다는 거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외교 한번 여기가 좀 재밌는데 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가 바로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다. 이게 이제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순방이 곧 민생이다. 맞아요. 그 말이죠. 딱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표래. 대통령이 이 말을 할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이게 순방 이게 그나마 자기가 자랑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러는 건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아니 119대 29가 나왔는데도 예.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 회담을 가진 성과가 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 네. 그렇게 성과 좋아하시는 분이 성과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네. 공수표가 날리고 오는 건 그건 뭐 아마추어들도 아는 건데. 그리고 저는 사실 한 일국의 대통령의 신난사가 세일즈 외교를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부끄럽거든요. 네. 예전에 이명박이 그랬죠. 예. 근데 적어도 우리가 외교라는 게 저 언제나 해시태그 시절부터 강조했지만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가 외교라 그랬잖아요. 예. 특히나 현재처럼 우리나라 국가 규모가 켜주면 이른바 내치라는 영역들은 점점 안해 시스템으로 돌려가는 거고 누군가가 나서서 위험 부담을 안고 대표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네.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잘해야 돼. 여기서 능력 차이가 확실히 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못한 거라니까 지금 외교는. 최악이죠 정말. 외교는 최악을 못한 거예요. 이보다 나쁠 수 뭐 있을까? 인사니 뭐니 이런 게 그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외교는 굉장히 못한 거예요. 특히 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못한 거라면 이거는 자랑거리가 되면 절대 안 되고 세일즈 외교라는 말을 정말 대통령 정도의 사람의 신년사에 듣고 싶지 않아요 진짜. 네. 세일즈 외교. 그러니까 세일즈라는 게 사실 물건을 직접적으로 팔았어야 성립되는 단어잖아요. 네. 근데 외교에 그거를 갖다 붙인다는 게 아니 뭐 나가서 뭐 저기 뭐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도 옥장판이라도 팔고 오신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도대체 이걸로 국민의 일자리가 어디가 창출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뭐 하나라도 좀 예를 들어봐봐. 아니 우리 교민들 일자리는 몇 개 창출됐어요. 저기 갔을 때 박수 치는 거? 박수 치고 하는 사람한테 일당 20유로씩 주고 시켰다 하더만. 단기잖아요, 단기. 그런 거 일자리로 치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순방 외교 올해도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도 사실 늘어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오늘 이거는 신년사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 날 1월 2일에 네. 증권 파생 상품 시장을 개장됐어요. 왜 1월 1일은 노는 날이니까 1월 2일부터 우리 주식 시장 개장을 했잖아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개장식에 참석을 해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국회가 통과 안 시켜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국회가 동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당연히. 네, 네. 그냥 뭐 대통령은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폐지를 추진하기 어떻게 추진할 건데 어떻게 그러면 그 여야의 어떤 동의를 한꺼번에 이제 얻어낼 건데 그런 얘기는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여야가 이미 합의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선언을 했다. 합의를 깨버린 거 아닙니까? 네. 왜 심지어는 기재부도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이날. 그래서 기재부가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마자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내서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라고 대통령 발언보다 한 발 늦게 네. 또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이 금투세 폐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제가 뉴스레터에 써놨으니까 뭐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최종적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야당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도가 참 웃긴데요. 이게 보면은 머니투데이 보도인데 이 신년사를 뭐 긍정적으로 보도해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보면은 중간에 보세요. 올해 신년사는 내용이 2배가량 늘어난 만큼 민생경제 강조는 물론 한미일 협력체계 중심 외교안보 정책 방향 등도 포함됐다. 연설에서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선호하는 대통령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이번에는 여러 민생과제, 경제안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신년사 주제가 다양해졌다. 지금 분량이 늘어난 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요 이제 여기서는 한 가지 또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요즘 정말로 많이 잘못 쓰고 있는 건데 네. 3년 차는 한글로 3도 쓸 수 있고 숫자로 3도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저거 2배로 읽나요? 2배로 읽나요? 우리가 2배로 읽죠. 2배로 읽죠. 읽는 대로 써야 돼요. 네. 그러면 2배로 써야 돼요. 2배가 아니라. 예. 그렇지. 네. 그리고 이 말이 도끼라고 읽나요? 이건 더더욱이나 안 그렇게 읽어요. 이 말이 토끼. 이 말이 토끼. 두 마리 토끼를 읽죠. 그 얘기는 2가 아니라 2라고 써야 된다는. 그리고 2배 2마리 토끼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알아보는 데 있어서. 네. 왜 그랬을까? 네, 굳이 말하면 예를 들면 숫자를 뭔가 라임을 맞추려 그랬나? 3, 2 이상하잖아. 3, 3, 7도 아니고. 예, 2도 아니고. 네, 2, 2도 아니고. 그죠? 총선에서 2번 찍으라고 그래. 설마 그건 아닐 거예요. 3번도 있잖아. 그러면 3년 차 정도. 3년 차니까 2번 찍.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 쓰실 때 흔히 실수를 하시는데 네. 발음 나는 대로 그러니까 보통 한글 앞에는 우리 한국어 순수 한국어 말이 같은 거 앞에는 숫자 2말이나 숫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말인 2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2배라고는 잘 안 쓰니까 이거 일부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이것도 2배라고 관습조로 쓰기 때문에 배는 한자라고 하더라도 2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2에 해당하는 걸 다 2로 바꾸고 세에 해당하는 걸 다 3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너 2장 읽어봤어?
라고 그럴 때 네. 2장 읽어봤어와 2장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지. 두 번째 챕터와 그렇지. 두 페이지가 다른 거잖아요. 네. 챕터라고 할 때는 2라고 써야 되고 장수로 얘기할 때는 2라고 써야 돼요. 두는 뭔가 세는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둘 다 2로 써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글 쓰실 때나 이런 거 보면은 심지어는 글을 그래도 좀 더 잘 쓸 때는 신문들이 저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너무 단순하게 제가 이런 거 이제 가지고 거업님식으로 얘기하면 짜치게 말하는 건 되게 싫긴 합니다만 굳이 절에서 오히려 더 많은 오해가 생기거든. 예.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럼 여기에는 뭔가 약간 이상한. 그러니까 저는 숫자에 대한 뭔가 약간의 강박 그리고 숫자를 뭔가 강조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굉장히 작동하고 있다고 그러네. 숫자 저렇게 써야 눈에 확 보이잖아요. 숫자가. 3년 차라고 하고 2배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숫자로 탁탁탁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막히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약간 근데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박히고 싶어하게 하는 건 CF 찍을 때 그러니까 그런 쓰는 식 그런 거 기사가 아닙니까? 그렇게 상업화됐다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아. 근데 놀라운 게 그렇게 숫자를 팍 박히게 만들어서 강조하고 싶었던 칭찬의 포인트가 뭐다? 불량이다. 실년사가 2배 늘어났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칭찬할 게 없었구나. 그렇죠. 지네들이 봐도 말도 안 되거든.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물론 칭찬일 뿐더러 이 억지 춘향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나름 머리는 많이 썼네요.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선호하는 게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지만 결국엔 이번에는 윤 대통령도 백화점식 나열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칭찬할 게 없으니까 너무 말이 꼬이는 거예요. 말이 계속 꼬이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기사 후반부에 가면 조금 노골적으로 속내가 드러나 이 기사가. 관건은 민심이다. 대통령이 이 훌륭한 신년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관건은 민심인데 지금 약속한 부분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입법 권력을 확보해야 한다. 네. 사실 이거는 속내를 숨기지 않은 겁니다. 2번 찍으란 얘기죠, 말 그대로. 그렇죠. 네. 물론 그 정도로 노골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입법 권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 말은 사실 총선에서 어느 쪽의 편을 좀 그럼요. 심하게 들어준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힘 실어주고 싶어? 네. 총선에서 2번 찍어. 이게 진짜로 2번 찍으라고 해서 2라고 썼나 보다. 점점 나 지금 이 심증이 강해지고 있어 이거는 지금. 추정입니다, 추정. 예. 그리고 이 기사에서 놀라운 점 소통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다? 그놈의 김치찌개 좀 네, 그만. 진짜. 기자들을 찾아가서 김치찌개 먹자고 했다. 김치찌개 미쳐버릴 것 같아. 저는 이거 쓴 기자가 이거 쓰면서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오다 받은 기사 아닐까? 제가 2년을 지켜본 결과 네. 대통령은 사전이 너무 얇아요. 사전이 너무 얇은데 문제는 그 얇은 사전에 새로 어딘가에 꽂힌 단어를 막 적어넣어. 그래서 그걸 조합해서 써. 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전이 마치 넓은 것 같아. 그런 티를 내려고 노력하죠. 되게 노력해. 네. 습자지를 계속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되게 이상한 사전을 만들어놨어요. 네. 뭔가 우리말 사전이 아닌 네. 여의도 사투리 사전이 아닌 한동훈 사투리 사전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언어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전에는 예를 들어 동료 시민 같은 거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파고 들어봤던 진짜 의미를 적어줘야 돼요. 한동훈 장관식 의미 말고. 그러니까 한글을 해석해줘야 되는 지경에 간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본인의 언어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정처 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정처 같습니다. 없다. 예, 네. 좋은 표현입니다. 사실 어떤 분이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김만곤 박사님 그 새로 쓰신 책 우리 라디오에서 다뤘던 거 거기에 동료 시민이라는 얘기 나오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있는 단어고 개념어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이 뜬금없이 쓰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뜬금없이 쓰인 것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예. 말씀하신 김에 마침 오늘 봉박싱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인데 죄송하게도 저도 피습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론을 욕할 자격이 없다. 나도 피습이라고 썼다. 피습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게 나쁜 건 아니라는 네. 거예요. 봉우리는 언론을 써머리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이 썼던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네. 관련 보도와 장면들 볼 텐데 마침 말씀을 하셔서 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1월 2일에 사건 직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상했어요. 굉장히 거슬렸죠. 굉장히 본인의 어떤 인기와 연설에 이용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그때 당시에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두 번이나 이 이재명 대표 피습을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상한 사람 몇몇의 행동으로 인해 흔들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야말로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당한 것처럼 생각을 해달라. 그게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이 동료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을 했거든요. 저는 그다음에 건배사를 했어요. 네, 이 행사에서 건배사도 했고 또 뭐 이날 행사가 여러 가지였는데 뭐 의자 위에 올라가서 지지자들의 환호성에 화답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온 상황인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알아들을 수 특히나 없어요. 앞에 있는 문장 같은 건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뒤에 있는 건 비문이고 네. 뭐 입으로 한 말을 옮겨 쓴 거 그렇을 수 있다고 쳐요. 마치 만약 뭐 이런 걸 썼는데 조건문인데 조건문이 아니잖아.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뭐 비문이고 앞에서 넘겨서 보면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는 또 뭐야? 민주주의가 소유물이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을 또 가졌어. 소유격을 완전히 잘못 쓰고 있어요. 우리 국민의힘이야말로 그 자유민주를 지키는 기둥이다.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거든 나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둘 다여도 이재명 대표 피습을 얘기하면서 굳이 장황하게 이렇게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해서 안타깝고 쾌유를 빌려면은 굳이 뭐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일이다, 뭐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 불필요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자유민주 헌법 이것도 잘못된 말이지만 우리는 그냥 민주 공화국으로서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네. 근데 민주주의를 가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네. 예, 그 정치인은 막 테러해도 괜찮나? 안 그러니까. 잡혀가나?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 네. 안 잡혀가나? 다 잡혀갑니다. 안 되고 왕권 국가에도 이런 그 잡혀갔어요. 북한에서 잡혀갈 거. 예.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상관이냐고. 자유민주주의는 기껏해야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인도가 높은 사회? 네. 뭐 이런 거 정도 아니겠어요? 굳이 자유자를 그렇게까지 붙이고 싶으면? 근데 표현의 자유의 수준이 아니잖아 이건. 예. 그리고 저 이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거슬리는데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 서로 응원하는 말씀 나누기 전에 어두운 말씀 한 번 더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겹쳐요. 진짜 말이 자꾸 이제 중첩되죠, 그렇죠? 예. 제가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말하는 걸 듣고 이렇게 표정을 보셔야 돼요. 예, 표정에는 아무런 진심이 안 담겨. 네, 슬픔이 담겨 있지 않죠. 전혀 안 담겨.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되게 들떠 있어요. 막 들떠 있고 그쵸 말 네. 그대로. 지금 내가 이분 이거를 막 이렇게 주제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를 좌중을 휘어잡아야 되고. 예. 뭐 제가 무슨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이게 흉내내기 싫은. 이거를 보면 이 언어가 되게 진실하지 못한 언어라는 걸 알 수도 있을 뿐더러 그 안에 자의식만 계속 들어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말을 안 뜨게 하기 위해서 문장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민주주의 아니 그러니까 뭐 이상한 짓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안 흔들리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도 민주주의를 다 안 흔들린다. 여기에 반박하는 것도 말이 이상해져. 민주주의를 흔드는 건 사실 뭐 시행령 정치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압수수색 과다하게 하는 거 이런 게 민주주의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도 가져와 봤고요. 저만 이상하게 느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주신 게 이게 활자로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 특유의 그 말투와 턱은 왜 그렇게 치켜들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거야? 들고 계속 말하는 그 태도. 네. 교수님이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 우리가 또 이걸로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돼. 네. 생각보다 이렇게 모사를 또 잘하세요. 또. 네. 근데 특정인에게 약간 치우쳐 있어. 잘하는 모사가. 예. 아무튼 네. 영상을 꼭 보시면 저희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네. 정말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네. 정말 보긴 쉽지 않아요. 정말 와우. 자, 네, 다음. 오늘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언론 보도 봐야 됩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분노가 많이 쌓이셨을 텐데 저는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제 예상보다 너무 심각했습니다. 특히 1월 2일 밤부터 그냥 나오더만 그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또는 SNS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음모론. 아까 검님 몇 개 말씀하셨죠. 네. 종이 나무젓가락 뭐 별의별 얘기 받아쓰는 보도들 나옵니다. 이런 보도들의 특징은 제가 뭐 굳이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이게 이제 약간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쓰긴 써요. 예. 안 그럴 수가 있나? 그렇지.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렇지. 예. 이제 음모론이라고도 쓰고 하는데 제가 뭐 이 헤럴드 경제 기사 갖고 왔는데 이것도 보면요. 그러면은 그냥 아주 간단한 키워드로만 소개하고 이게 왜 음모론이고 왜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뭐가 다른지를 써주든가.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쁜 음모론이 퍼지고 있어 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 그 음모론을 인용하고 있어. 내가 포털에서 이거보다 정말 기함을 했는데 이거 아주 기술이 늘었어요. 어떻게 쓰냐 그러면 무슨 이런 음모론이 있다까지 딱 쓰고요. 그 밑에 바로 광고예요. 뭐 커플 매니저, 뭐 당신도 결혼할 수 있으나 뭐 이런 게 나와. 그럼 사람들이 음모론까지만 읽고 광고 나오니까 뒤로 가기 눌러버린다고. 네. 야,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만. 기사 몇 개만 읽어도 음모론이 몇 개고 뭔 내용인지 다 알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기사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기성 매체 보도들이 좀 귀여운 편이고요. 어쨌든 인용을 해주니까. 그런데 아까 거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기성 매체가 유튜브에 음모론의 씨앗을 던져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게 바로 1월 2일 저녁부터 바로 나오기 시작한 민주당원 보도입니다. 네. 용의자가 민주당원이라더라. 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앙일보가 제 생각에 이게 첫 보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성 매체에서 기성 매체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민주당원이라고 규정을 해서 낸 보도는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면 보도라서 지금 제목에 안 써 있는데요. 인터넷판 보도에는 이웃들 이재명 민주당원이라더라라고 써 있어요. 제목에도 써 있어요. 이재명 민주당원이라더라? 이재명 습격범, 습격범 민주당원이라더라. 근데 민주당 당원이 죄송합니다. 당대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대표는 당원만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갑자기 되게 본질적인 얘기가 나와버렸네. 죄송합니다. 신기하다 했네요. 용의자 민주당원이라더라. 이런 식으로 제목에도 써 있습니다. 이게 기사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냥 인근에서 부동산을 함께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 대표 모 씨가 민주당원이라더라 하고 기사가 끝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원이라고 아직 경찰이 밝힌 바가 없는데도 일찌감치 민주당원이라고 규정을 해주는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보도. 저는 기자가 저 얘기가 나올 때까지 이웃들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저는 오히려 이게 나오니까 이제 오케이 하고 끝낸 거죠 취재를. 네. 이거는 요걸로 끝내면 안 되는 취재. 그렇죠. 더 들어봐야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국민의힘 당원이었었다는 게 또 나오잖아요. 네. 사실 그게 심각한 문제. 민주당 당원이라더라. 그것도 이제 전원인데 오케이 하고 이거 사건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그러더니 이제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던 적이 더 길었고 있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입 닫어. 그러니까 당적이 뭐가 중요해? 이 얘기 요즘 많이 나와요. 당적이 뭐가 중요하냐? 정치 혐오가 문제지. 이 얘기 또 나와요. 여기서 정치 혐오가 시작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당적 따지지 말자. 어떨 땐 당적 중요하고 어떨 땐 당적 중요하지 않고 기준이 뭐냐고. 이것도요. 그 압수수색하기 전날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살인 미수범이 운영하던 부동산 앞을 밤새도록 지켰어요. 엄한 조사 결과나 기사가 나갈까봐. 그리고 이분 조카 인터뷰 나온 거 보니까 태극기 집회 출연 경력도 있고, 가신 일도 있고, 간 일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 보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핸드폰 뺐을 텐데 유튜브 목록 이거 뭐 확인 안 해보고 뭐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김에 지금 오늘까지 이제 언론 보도나 이제 경찰발로 뭐 확인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에 따르면은 오랜 기간 최소 5년 정도는 이제 국민의힘, 새누리당 이런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 말에야 민주당에 이제 가입한 것으로 본인도 진술했다 그러고요. 사실 이거 민주당에 가입한 거는 이제 범행 준비 기간이죠. 네, 이재명 대표 일정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뭐 그랬다는 얘기가 지금 언론 보도들로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몇몇 매체는 중앙일보가 수톱을 했지만 조금 더 가족과 지인들을 조금 더 많이 취재를 해서 파악해 본 결과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보도까지도 지금까지는 일단 나온 상태고요. 근데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경찰에 대한 의심이 조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예를 들어 당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적 정당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게 당적이 있다고 확인됐다고 해서 막 얘기하면 또 안 된답니다. 경찰. 그런 게 있어서 경찰이 공개 못하는 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범인이 경찰에 제출했다고 당당하게 말한 8쪽짜리 변명문, 본인이 변명문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인들 얘기를 들어서 이미 언론이 보도를 많이 한 이런 정당 관련 행적들, 범행을 준비한 과정 이런 걸로 볼 때 경찰이 지금보다는 범행 배경이나 동기를 조금 더 해줄 때가 됐는데 계속 단독 범행이라는 얘기만 한다. 경찰이 1월 4일까지도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지금 경향신문은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인 수사라고 또 비판 보도를 냈더라고요. 전날 범행 결심했다. 전날. 그 기사도 나 되게 많이 봤거든. 경찰이 얘기한 거랑도 이제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어디서 소스를 타고 나온 기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의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보도들이 더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민주당원 보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사그라들었지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땡땡 당원이라고 보도를 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면은 동그라미가 4개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도 나왔다는 이거는 사실 제가 왜 이 기사를 넣었냐면 경찰이 1월 3일까지는 당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타매체에도 보면요. 계속 민주당원이라고 보도를 하는 중앙일보도 경찰은 당적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라고만 보도를 하는데 이 보도만 유일하게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가 민주당원이라고 땡땡당원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몰아가는 민주당원 보도가 이렇게 많았다는 점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 민주당원을 토대로 한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스를 던져준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음모론만 모아서 보도를 해요. 네. 맞아. 뭐 배후에 뭐 각종 음모론이 들끓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혐오의 정치의 결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러니까 혐오까지 민주당이 한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걸 제일 바란 거죠. 네, 제일 바란 거죠. 네, 제일 바란 건 민주당원인데 민주당원인데 이재명이 싫어. 네. 그래서 저놈 죽여버려야겠어. 네. 라고 하는 그랬겠죠. 태도로 한 거. 네. 아니면 자작극. 두 자작극. 가지가 제일 바라는 결과였겠죠. 네. 네. 여기서 영화 아수라 얘기 또 나옵니다. 네. 네. 지겨워 죽겠네 아주 그냥. 씨.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음모론 보도가 나왔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 바로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간 것에 대한 비판 보도, 비난 보도 지금도 나옵니다. 이건 이건 진짜.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네. 와. 이거는 사실 서울대병원에서 오늘 브리핑을 함으로써 사실 일단락됐다고 봐야 되는데 네.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보도까지 보고 왔느냐? 부산대병원 권역의료센터장을 인터뷰를 해가지고요. 부산대병원에선 서울대병원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반발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다쳐서 병원 간 사람한테 왜 거기로 갔습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네. 이따위 질문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국민의 알 권리와는 거의 무관한. 네. 네. 굳이 다루더라도 완전한 잔가지. 네. 잔가지고 이 정도 노력까지면은 딴 거 취재해가지고 딴 거 밝히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네, 지금 범행 배경이라든가. 당적 밝히는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정말 잔잔바리들 가지고 보는데 이게 잔잔바리가 취재할 수가 없으니까 잔잔바리만 먹고 살아야 그게 아니라니까. 네. 그게 물타기의 수익이니까. 네. 그리고 그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프레임에 맞으니까 그걸 키우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취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 가치가 뻔히 보이는 거고 가치 없는 뉴스를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 간 게 첫 번째는 특혜라는 거예요. 119 헬기를 탔으니까. 네. 그런데 아주 그 비상 상황, 특히 지역에서 비상 상황에서는 국민들도 탑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특수한 위치에 있어서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겪지 않을 위협에 노출된 사람이기도 하죠. 이번 네. 사건처럼. 네. 그런 것들을 사실 무시한 채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고 더 심한 게 그렇게 지역의료 살리자면서 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안 받았니? 네, 이 부분은 사실 부산대병원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에서 처음에 우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사는 뭐라 그랬냐면 부산대병원이 유감을 표했다라는 거예요. 유감 표한 적 없습니다. 이거 그냥 명백한 가짜 뉴스 아닙니까? 네. 부산대병원 권역의료센터장도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병원 안에서 그냥 해야 된다는 분도 있었는데 그 의견도 이해가 가지만 가족들의 요청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그리고 네. 진짜 특혜는 그런 거죠.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이 타고 이러는 게 진짜 특혜죠. 그렇죠. 네. 장난칩니까 지금?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제가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사람이 사실 지금이야 좀 회복하고 있다 그러지만 사실 오늘 오전까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어쨌든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던 것인데 지금 사람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헬기 타고 이송됐느냐고 묻고 있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맞는 그러니까 핵심은 본질을 말아야 되고 본질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아야 되고 알기 전까지는 유보해서 말해야 되는 거 딱 세 가지 원칙이거든요. 네. 이거는 하나도 안 지켜져 있는 거고 왜 이렇게 안 지켜졌을까? 질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진짜로 정말 이거는 원하는 바들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아마 한 장 하나 더 남았던가요? 이거 끝입니다. 예. 이 보도로 끝이 나는데. 예. 저는 이거를 쭉 묶어서 뭐 정치 혐오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대중 정치에는요. 아까 무슨 자유민주주의 어쩌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다 뭐 후진국 형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레이건 대통령은 뭐 후진국이어가지고 총 맞고 죽을 뻔했나요? 맞아. 예, 케네디는 뭐 후진국 사람이어가지고 총 맞고 죽었습니까? 예. 모든 민주정치가 외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원래 자꾸 정치 혐오를 왜 이렇게 키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주의 정치는 대중 정치이고요. 대중 정치인은 경호를 함부로 못합니다. 대통령은 특별한 존재니까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건 경호 대상이죠. 하지만 요인은 요인인데 경찰이 요인 경호를 안 하고 방기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무책임하게 행동했던 건 있습니다만 이거 뭐냐면 대중 정치인들은 막 이런 식으로 막 밀치고 이러면 그 사람들 바로 안 좋은 소문 나요. 그렇죠. 네, 그럼요. 예. 아니 그렇게 지지자들이 찾아와서 한 번쯤 손이라도 잡으려고 그렇죠. 사인도 못 그랬더니 해주냐. 예. 앞에 있는데 밀치더라. 인간미가 예를 들어 없다. 기자들이 그러잖아요. 기자 난리 납니다. 언론자인 뭐 취재 네. 왔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밀려드는 인파 또는 이게 무리한 취재 이런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대중 정치인의 특징입니다. 원래. 네네네. 그리고 이 대중 정치는 그래서 언제나 위험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경호나 보호, 신변 보호하는 게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해요. 네. 이거는 민주당도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안 좋은 인상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도 접촉을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사전에 위험한 사람들을 어떻게 차단시킬 것인가. 정말로 복잡한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라 오히려 여러분들은 안타깝겠지만 유명한 대중 정치인은 살해 위협이나 그렇죠.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어요. 상시적으로. 이게 민주정치의 특징입니다. 네. 안 그러면 뭐 권위주의 정치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마치 이렇게 일어난 일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게 민주주의 수준이 후져서 일어난 거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저는 무책임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예요. 네. 민주정치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대중정치인이 노출이 된 건데 문제는 그 뒤를 다루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예. 그 뒤를 다뤄내는 민주주의 정치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헌법하고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야당 대표가 생명이 위협이 갈 정도의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최상의 어떤 의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지지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보호해 주는 거. 이게 정치가 할 일이죠. 예. 그게 고도의 민주정치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우리 정치가 후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난 것 자체가 후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건 안 되는 자체는 거를 네. 예, 언론이 이끌고 있어요. 네. 그거를 그 민주정치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에 선두에 지금은 국민의힘도 아니에요. 네. 언론이 서 언론이 있는 서 겁니다. 있어요. 예. 이상한 보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보도가 나오고 네. 이런 추측 나오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가지고 이제 사건들을 이상하게 왜곡시키고 비틀고 물타기 하고 이게 후진 민주정치를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야. 네. 이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는. 예. 그 선봉장이 언론이라는 거 봉우리가 얘기했지만 정말 그냥 그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 언론에서 지금 계속 소스 뿌려주고 있잖아요. 야, 더 소설 써. 야, 자작극이라고 써. 네, 민주당원이래. 네. 민주당원이래. 자작극 같지 않니? 야, 헬기는 왜 탔을까? 이거 특혜 같지 않니? 이거 언론에서 계속 뿌려주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정치 혐오의 희생양인 양. 예. 틀리진 않으나 할 필요도 없는 말을 한 이유가 뭘까? 그게 물타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이 정치 혐오의 결과물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을 누가 악마화했나요? 국민의힘과 대통령, 언론. 언론이 제일 먼저 법무부, 시작했어. 예. 범죄자 취급하고 악마화하고 이상한 뭐 아수라 같은 그런 영화에 연결시켜가지고 온갖 나쁜 것들 다 드시우고 그러니까 대중정치인으로서 받아야 될 검증과 의혹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게 아니라 악마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전혀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네. 가져와서. 그러니까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이 강력한 지지자가 절반은 되지만 강력한 반대자가 절반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악마화의 결과입니다. 네. 성공했죠. 그리고 그 악마화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쳤는데도. 다쳤는데도 악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기 타고 갔다고. 이게 민주정치적이지 못한 거지. 심지어 교수님 이건 그냥 인간적이지도 못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인간적이지 못한 거예요. 예. 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실종됐어. 아무리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말이죠. 일단은 뭐가 그래도 치료 결과가 나오고 이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런 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정말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나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칼 맞고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 보도 태도가 진짜 최악인 게 일부가 아니고 많은 언론 보도가 그러는 건데 우리 정치가 한동안 양극단에서 서로를 혐오하고 악마화해서
그래서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음모론도 많이 나온다. 지금도 그렇다. 바로 이런 음모론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막 이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정치 혐오 보도.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혐오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가짜 뉴스의 소스를 던져주는 게 누구냐? 그 기사를 쓰고 있는 언론이란 말이에요. 방금 봤지만 민주당원 보도, 이런 헬기 특혜 보도 다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댓글 같은 거 쓰실 때 정치적인 성향과 무관하게 누구에 대한 불만의 타당함과 무관하게 제가 저격하고 비칭 쓰고 욕설 쓰고 이런 건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공자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절대로 여러분들의 분노를 정당화하지 못해요. 외로 분노를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지. 그렇게 안 해도 미워할 이유는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안 해도 비판할 방식은 충분합니다. 수준 낮은 방식으로 하실 필요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들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것은 수준이 낮아서 비판하는 거예요. 네. 그가 악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발 수준 좀 높여라. 네. 수준이 높지도 않으면서 높은 척하지 말아라. 예. 그게 우리 정치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건 그가 대통령이라서 그런 겁니다. 왜? 대통령은 엄청난 예산과 자원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난 2년간 보셨듯이 네. 엄청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악마화하는 건가요? 윤석열을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대통령의 힘을 제대로 잘못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전부터도 그랬잖아요. 뭐 무슨 입법 권력, 거대 입법 권력에 네. 국회를 좌지우지하는데 거부권 하나에 말 그대로 이런 말 하긴 되게 쉽습니다만 쪽을 못 씁니까? 진짜? 그렇지. 네. 맞아. 우리 확인시켜주잖아요. 대통령 중심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 절대로 안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제왕적 그래요. 대통령. 안 네, 나오잖아요. 진짜 아예 안 나옵니다. 완전히 실종됐어요. 거부권을 몇 번을 썼는데 지금. 거부권을 지금 막 미친 듯이 책임의 남발하고 경중이 다른데 그렇게 거대 입법 권력의 당대표는 근데 왜 있는데. 헬기 탔다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예. 그렇게 막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자인데 그 권력자가 특혜를 했다고 비판할 거면 대통령은 왜 비판 안 해, 그러면? 그렇지. 아까 저 전용기도 말씀하셨지만 네. 네. 실제 가지고 있는 권력과 책임의 수준에 맞춰서 적절한 비판을 하면 되고요. 그게 수준에 못 이룬다고 수준 낮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에서 제가 개인적인 호불호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굉장히 권력이 없던 시절부터 악마가 굉장히 작동했거든요. 네. 이 사람한테는 네.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건설 토호들한테 이운털이 민보였구나. 막혔거든. 이분들이 언론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아예 이 자식은 크면 안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찍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재명을 미워하나? 그 양반,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양반의 이득, 이 양반들이 벌 돈에 손을 댔거든. 이걸 공공화 시켜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지금 지금은 이제 회복이 많이 됐다 그러죠. 네. 대표가 네. 어느 정도 회복돼서 일반 병실에 있다 그러는데 차후에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도 걱정이 되지만 그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언론 보도가 또 어떻게 춤을 추지,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앞으로 정상적인 보도를 할 가능성이, 물론 정상적이고 좋은 보도 되는 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취재해서 더 많은 주변인 진술들을 얻어낸 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배적인 이 추세를 결정하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아마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보도 나오는 걸 보기 힘들지 않을까. 아예 기대도 안 하지만 네. 네. 아니면은 보도 안 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을 깔아놓잖아요. 이제 정상적인 보도가 나와도 왜곡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의식을 회복했다거나 언론 당무를 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이렇게 깔아놨기 때문에 이것 봐. 역시 별거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물리적으로 빠른 회복은 좀 어려워요. 보이기도 한데요. 예. 아무리 짧아도 2주는 무조건적인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네. 네. 아무튼 제가 자세한 재반 내용들은 뭐 헬기나 서울대병원 이전 같은 경우, 전원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병원과 또 부산대병원의 의견 이런 것들 뉴스레터에 써놨으니까 뉴스레터에서 또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실시간 동접자가 지금 5천 명을 돌파했다는 기분. 돌파하면 딱 한 잔 쏘겠다고 그러셨다는데. 아직 돌파 안 했어요? 네.
아 네. 돌파했어요. 이야 네. 우리 PD가 돈 쓰기 싫어서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서 걸었을 텐데, 야 돌파를 해버렸네요. 네. 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본격식 마치기 전에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은 제가 아까는 이렇게 민주정치에서는 언제나 대중정치인들이 이런 테러나 피습의 위협에 굉장히 많이 처하게 된다. 네. 그래서 그 자체가 민주주의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뒤에 해결 과정이 민주주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사실 하나를 덧붙이자면 제가 이재명 악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요건 좀 특이해요. 일단 지금까지 송영길 대표가 이제 당한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예전에 박근혜 전 당대표 시절에 한 번 당한 경우가 있었죠. 주로 선거 시기에 나타나는 네. 그런 유형들인데 네. 그거하고도 좀 다른 사건으로 좀 보이거든요. 물론 제가 법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자신 있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지까지는 않겠습니다만 보고 싶진 않았으나 이제 일부러 이제 사건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 피습당하는 장면도 일부러 좀 봤고요. 그리고 이걸 봤고 사진 찍었던 사람들은 피습 수준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행동, 네. 방식,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후 관계에서 대중들이 보이는 태도, 아 이거는 확실히 이재명이라는 개인에게 네. 뭔가 이렇게 쟤는 저렇게 당해도 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할 만한 짓들을 좀 했어. 정도를 넘어서는 악감정을 갖고 있는. 그렇죠. 왜곡된 악마화가 네.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상당 비중으로 있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단순한 물타기나 단순한 음모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되게 정말로 되게 적극적으로 네. 이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고 또는 이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으면 좋겠고 또는 심지어는 이게 스스로가 자작했으면 좋겠고 있죠. 요런 심리가 읽히는 맞아요. 기중들이 있어요. 증오에 가까운 네.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보도가 안 나오고 그게 아니면 이런 식의 맞아. 음모론이 퍼지진 않거든요. 진짜 언론 보도가 이럴 네. 수는 없거든. 저는 요 부분에서 굉장한 우려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 혐오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하려면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거를 잘 지적하고 있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서야 당정 여부가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당정 여부 보도한 건 자기들이 처음이고 본인들이 했어요. 네, 언론들이 맨 처음에. 누구도 안 했습니다. 니네가 했어. 니네가. 네, 아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네. 앞으로도 걱정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저는 일단 지금까지의 악마화는 이제 지금까지 자기들이 당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거의 없다 그냥 뇌피셜입니다. 이제부터의 악마화는 앞으로 당하게 될 게 무서워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고 그 예전에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가 네. 시작이잖아요. 그때가 정말 증오의 시작이었죠. 네. 네. 근데 이게 그때는 약간은 조롱, 맞아, 희화, 조롱에 가까워. 비웃음 네. 이런 쪽에 좀 더 가까웠어요. 네, 우스워 보이는 거죠. 네. 또 우습게 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그 전에 있던 DJ한테는 사실 그게 작동 안 해요. 그냥 빨갱이론이 작동했어요. 그렇죠. 그건 무서움에 더 가까운 네. 거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뭐 진보가 보여준 어떤 태도들 있죠. 주박이니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도 대통령답지 않다. 그렇지. 이런 거예요.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보였던 그런 것들이. 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악마 시도를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주로 빨갱이, 뭐 재앙, 뭐 이런 식의 제가 이런 말 담긴 참 그렇습니다. 그들 말로. 예, 네. 이런 혐오 발언 정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현재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여지고 들씌워지는 방식은 이런 단순히 조롱, 희화화 또는 두렵기 때문에 더 씌우는 어떤 레드 컴플렉스 이거하고는 좀 질이 달라요. 약간 좀비 보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거나 아니면은 사리를 느끼는 거. 네, 적어도 사리를 우리하고 느끼는 거죠. 같은 인간, 동료 시민이 아닌 네. 한동훈식의 표현으로 치면 동료이자 시민이 아닌 같은 인간이 아닌 되게 좀 이상한 존재, 범죄자, 맞아요. 되게 싸구려 범죄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범, 직접적으로. 자범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해요. 이런 존재로 지금 만들어 놓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어떻게 유력의 당대표가 음. 유력 정당의 당대표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전 이 부분은 그게 정말 우리 정치의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네. 그것도 대부분의 악마가 사생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도 그것도 만들어진 사생활 루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것들 진짜. 근데 이게 아무리 개소리도 반복하면 진짜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것이 이게 막 되게 교묘하게 짜여 있어가지고 몇 번 듣다 보면 재밌어 그 음모론이 또. 네. 그러니까 막 그렇죠. 퍼져. 그게 또 이미지가 형성이 돼 네. 버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이미지로 네.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민주당 내부의 일부 인사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또 일부 인사들 그리고 뭐 기자들 일부에서 자기네들은 신나가지고 그냥 하는 말이지만 제가 다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뭐냐면 잡범 정말 세상의 쓰레기 네. 상종 못할 인간 낮은 신분. 그렇죠 낮은 되게 질 낮은 인간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야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죠. 예. 개인적으로야. 근데 당 대표는 제도거든요, 제도. 그렇죠. 그리고 대선 후보였던 사람은 제도란 말이에요. 예. 네. 네. 그건 그 지지자와 함께 가는 거란 말이죠. 네. 그 인간을 개인화시켜서 지금까지 하고는 좀 없었던 종류의 약간 인간 하급 정도로 취급하는 이 태도 있잖아요. 이게 민주정치를 구성하는 인자들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태도일까? 이 부분이 정말로 뜨악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뭐 제가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건 별개의 또 연구가 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 뭐 그 인간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다면 뭐냐 그게 그런 상태로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되게 이상한 현상이 같이 그렇죠.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뭔가 이상해 네, 진짜. 네. 그러니까 그 구조와 제도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 제도와 구조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면 안 되는데 예,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제도를 무시하는 거죠. 사실상 지금 시스템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개인을 무시하면서 제도를 무시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전혀 망설이지 않고 하고 있어요. 봐봐. 지금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가 무슨 국문학과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게 또 그렇게 넘어가나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워딩이었어요. 한동훈 장관님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관 아니지. 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그래서 자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죠. 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일을 당한 지 이틀밖에 안 지났고 오늘 오후 늦게에서야 회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또 네. 다음 주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 어떤 보도가 나와 있을지 또 예측이 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다음 주에 전할 보도가 있으면 또 전하기로 하고 네. 예, 이제 정거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정거장으로 넘어갈 때는 음악이 약 15초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네. 15초 좀 짧네요. 20초 봅니다. 아니 근데 물 내리는 소리도 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아직은 막 동접자 5천 넘었는데 산통 깨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7초에 끝내고 제가 최대한 빨리 들어올 테니까 두 분이서 하고 계세요. 아 그럴까요? 예, 예, 예. 소리는 제가 최대한 안 나도록. 근데 7초에 끝낸다는 줄 알았어. 7초에 어떻게 끊어? 그러겠습니다. 예. 진행전인데 예. 예,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언제든 다 뭐 세 사람 다 언제든 진행할 수 그럼요. 있는 사람. 언제든지 할 수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미디어 정거장에서 만나시죠.